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임만필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신문을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자 남도일보, 무등일보, 그다음에 광주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을 한꺼번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일보 일면에 광주시 행정심판원 수성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감사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한 매월동의 고급 주택 단지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세 차례 심리를 거쳤는데 마지막엔 심사위원들 대부분을 교체하고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 행정심판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광주시 행정심판원이 감사원에서 위법으로 지적한 고급 주택단지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특히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행심위 심리를 세 차례나 개최하면서도 최종 3차 심리에 1, 2차 심리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나 교체해서 위원들에게 인용, 사업자 승소 의견까지 제시한 걸로 알려져서 그 배경에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 관련된 그 인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동안 많이 일으켰죠. 예전에 광산구에서도 고급 주택단지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단지를 허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공무원과 사업자와 결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서 인간의 고귀함을 느낀 화가 조르주 루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소한 화가입니다. 조르주 루오 화가의 그림 전시회가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하고요. 후원은 주한 프랑스 대성관에서 하네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가서, 전남 도립미술관이 최근에 만든 미술관인데 굉장히 큰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전시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견제론.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많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굉장한 격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해서 범국민 저항 운동을 벌이겠다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정부에서 있었던 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태우 때도 있었고, 노태우와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답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가적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은 성역 없이 그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명확한 해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번 국감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감에서 다룰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점차 물러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축제가 지금 계속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축제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순천의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축제도 있고, 나주의 마한문화제, 구례 천은사에서는 포레스탑 뮤직 페스티벌, 이런 산사 공연들이 있네요. 갈대 축제가 강진에서는 또 있고요. 축제를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집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성 같은 경우는 황룡강 가을 꽃축제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코너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조 2 영화죠. 영화가 26일 만에 6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재밌다고 강추를 하더라고요. 가을 광주의 모습이 광주일보에 담겼네요. 가을 광주 너무 멋지죠? 요 근래 저도 지금 노을의 하늘, 노을이 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뒷문 쪽으로도 금호 타이어를 배경으로 해서 저 뒷산들이 보이고 멋진 노을이 요즘에 많이 낍니다. 특히 전에 보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노을은 굉장히 붉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님이 다산포럼 칼럼을 썼네요. 그만둔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 다음 무등일보. 무등일보도 마침 시남 병풍도의 맨드라미 섬에 피어있는 맨드라미 축제에 피어있는 꽃들을 봅시다. 맨드라미. 어렸을 때 우리가 맨드라미 했는데 맨드라미 꽃이 이렇게 예뻤나요? 일면에는 윤 정부 첫 국감, 스타트는 광주 전남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두 번째는 학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세 번째는 쌀값 안정화, 양곡법 개정해야 된다, 반도체 등 국가 균형 발전이 네 번째,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특히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부분은 지금 전남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순천대학교에 목포대학교에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규모로 봤을 때는 양쪽 둘 다 의대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이 동시에 어렵다면 둘 중에 한 곳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지역적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AI 영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 앞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영재고 관련된 공약을 또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네요. 광주시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와 공공항 이전, 미래차 협력을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전에 5.18 안매장, 광주 교도소죠. 구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5.18 안매장 당한 행불자 염경선 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네요. 마지막 행적도 조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행불자를 찾아서 가족들의 품에 안겨드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에서 룰라 있죠? 룰라 대통령. 근데 12년 만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개표율 현재 98.8%인데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룰라가 48.1%, 보우소나루가 43.5%. 어제 그제는 과반수가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과반 투표가 안 되면 룰라가 48%에 그치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죠. 재밌네요. 12년 뒤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룰라가 부패 문제로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감옥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 아무튼 남미나 이쪽은 좀 다이내믹한 나라입니다. 캐스퍼가 출고된 지 1주년이 넘는 시점에서 경차 점유율 부동의 1위라고 하네요. 캐스퍼가 그동안 4만 5천 대를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5만 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경형차, 경차 SUV 개념을 도입하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방울 국악제 제30회 인방울 국악제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네요. 우리 지역 광산구에서 있는 국악제죠. 숨은 대한민국 명창을 찾아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준만 교수가 칼럼에 바보야 문제는 성격이야 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썼네요. 스타일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윤석열과 이준석 두 사람은 중요한 특성에선 닮은 게 더 많다. 첫째 오만하다, 둘째 말이 많다, 셋째 말이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윤석열의 비속어 논란도 이 세 가지 특성이 합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잠시의 공백도 견디지 못하는 그의 다변 체질에 큰 책임감이 있다 하고 있네. 뭐 어쨌든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국민의 민심을 읽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읽고 또 지렛게 풀어가는 게 또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남도일보. 마스크 벗은 연휴, 남도 저녁의 축제 향연. 이번 10월 4일자 신문에는 주로 축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또 10월달은 축제의 계절이죠. 명란 대첩 축제가 15만 명이 몰렸고, 여수 거부선 축제가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영암의 모터 스포츠 대회가 인파로 북적이고, 또 이번 주 주말도 대규모 방문이 예고가 된다고 합니다. 광주의 대통령 공약 AI 영재고 설립. AI 영재고 설립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7%냐,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단협 극적으로 타결했네요. 타결을 해야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죠. 지역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53.3% 찬성을 했고 임금 5% 인상, 설비 투자 등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잠정 합의안 조인식이 있네요. 이달에 5.18 유공자의 고 김여수 씨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김여수 씨는 5월 항쟁 당시에 만 19세 나이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의 붕괴에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를 했고 기동 타격대 편성대 시내 순찰 및 전남도청 수비를 위해서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계엄군의 최후의 진압작전에 벌어진 5월 27일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상무대로 연행돼서 가정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 같은 해 10월에 석방이 됐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김 씨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 13일에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 충장 축제가 개최가 되네요. 저도 예전에 충장 축제 할 때 직접 무예 시범을 보인 적도 있고 그럽니다. 아마 충장 축제가 있었던 초기 때인데 그런 기억도 있네요. 강진군에서 육아 양육 수당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최대 84개월간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이달부터 자녀당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율에다가 그다음에 전남이라든가 이쪽 지방 쪽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고 그러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애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알아서 많이 낳아서 많이 키워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모든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고려마을과 호남대 문화교류단이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아리랑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6일에는 키르기스탄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 무례한 짓이다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전 대통령 또한 성역이 없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권에서도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6일날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그랬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인데 이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더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실은 민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각 당의 논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초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치밀하지 않아서
그냥 그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난관에 봉착하니까 어떻게 풀지도 못하는, 그래서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조속히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퇴근 후에 배달을 한다. 지금 1인 가구 42%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낮에는 직장 근무하고 저녁에는 배달업하고, 요즘에 배달업이 부각이 되니까 많이 한대요. 심지어는 택시가 많이 안 잡힌 이유도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는 배달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퇴근 후 배달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투잡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살기 퍽퍽하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7종 실전 배치 아직 없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북한에서 지금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는 안 돼 있다 라는 건데, 실험 단계에만 그쳤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도로 보수 많은 10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지금 10월 달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운전하는 사람도 가끔씩 위험한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서 교통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졸음운전 하는 사람들 또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네요.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울산이 생태 도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1960년대생 3인방 16일 최고 지도부 입성하냐라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후춘화 부총리하고 딩쉐샹 주임, 첨민월 당서기, 이 세 사람이 196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86이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또 세대 교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냐가 지금 이제 중국의 통치 권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통치 권력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당 중심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시진핑에 대한 철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민주 국가에서 얘기해본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과 체제로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정치적 제도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 시장 경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말은 공산주의 체제지만 실제로 100% 공산주의 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50개가 넘은 소수민족을 통치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수십억이 되는데, 이 통치하는 방안과 스타일이 소위 얘기하는 민주국가에서 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걸 단순히 공산주의, 독재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중국의 시스템을 바라보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체제로 봤을 때는 곧 무너져야 될 체제인데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분석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이분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제도를 바라보고는
도저히 풀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꼭 북한이 내일 모레 붕괴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학자들의 답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대하고 분석하는 방안, 외교의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기 기밀과 이노키 두 사람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리키도잔, 리키도잔, 역도산이죠. 역도산. 한국계 일본 프로레슬링 선수였죠. 리키도잔, 역도산 제자죠. 자이언트 바바, 기밀, 안토니오 이노키. 기밀 선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노키 이분은 일본에서 저희 정치인으로 활동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밀은 니키도전 밑에서 역도산 밑에서 연습생으로 구박을 많이 받던 이노키를 선배로서 자상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정치인 이노키는 기본적으로 우익이지만 기밀과의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한일 역사 문제에선 신중한 편이었다. 그래서 기밀이 말년에 알아누운 이후로는 거의 매 한 번씩 방한해 기밀을 병문안했고, 2000년 방한했을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일에서는 프로레슬링의 열기는 식고, 기밀은 2006년, 이노키는 10월 1일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이 남긴 경쟁과 우정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본을 코로나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지식인이라든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은 굉장히 우익화돼서 우익화 세력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실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양심 있는 일본인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고, 역사적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우경화된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일반 대중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일 관계 문제를 좀 새롭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실은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그에 대한 성과와 내용들이 바로 일본에서 한류 역풍을 일으켰던 거죠. 최근에 코로나 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막 배신자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약간의 풍토들이 있는데, 일본에 많이 가는 것은 실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갈 때 일본에서 많이 배우자 해가지고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거리라든가 또 일본의 어떤 관광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오려고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형님께서도 서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뭔가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일본 가서 그 카세트 이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신기하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됐죠. 문화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도 일본 분들 우리 제일교포도 만났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 합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있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물꼬들을 터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신문을 읽어준 남자 이만필 인사드리겠습니다.